마무리되었으므로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탄소중립지원센터 정한 중 환경도시위원회 문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반려동물 사육 가구 수 및 유기동물 발생 및 처리. 공항업종 지원과 김승준 의원님 서남원에 대한 그 재정 상정합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응을 저도 이렇게 대응을 주문하면서도 참 답답한 구석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어떻게 더 많은 검사를 강화해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느냐 또 그것을 토대로 대국민한테 수산물의 안전성을 홍보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세우셔가지고 그 단계별 대응 방안이 지금 2단계 방향에 2단계 반응에 전혀 이제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다시 철저하게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의원님.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 사무관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시설비로 있는데 물론 이거를 근거로 통계목을 잡는 건 아는데 이 개념을 우리가 잡을 때 이걸 좀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역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사업인 건 아는데 근데 통계목을 잡을 때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될 거예요. 물론 공기환대행 사업비로 연구용역비가 아닌 공기환대행 사업비로 올릴 때 학술용역 심의는 받는데 우리가 지금 시설비나 사무관리비로 올릴 경우에는 학술용역 심의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 사업보고도 안 하고 근데 이렇게 통계목을 잡을 때 이렇게 의문을 들게 하면 안동편 지역구 하성용 의원입니다. 삭감된 이게 반환 금액에 관련 부분이라도 해서 포함시켜가지고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안을 찾겠다. 그러면 언제까지 찾아서 언제 지불하겠습니까? 지금 경영비 때문에 농사를 포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방안만 찾겠다 하지 말고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이번에라도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소수 이제 가격 인상이라든가 이 화학비료 이제 원가 상승 분들이 뭐 1, 2년 안에 이렇게 또 해결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도에서 좀 농가의 어떤 이제 애로사항들을 좀 반영해서 이런 뭐 꼭 필요한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농약 없이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없듯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빠른 어떤 대응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하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관련되어 있어서 그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부분은 우리가 배려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약자 지원센터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춰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호장을 해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익성은 그 이후에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통수단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 방법을 찾되 선난 교통약자까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실 의원입니다. 본 예산에 이 예측 오류로 인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이 막대한 돈이 다른 사업에는 투입을 못하는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물론 국비 절충에 따른 문제점도 있고 국비가 감소해서 감액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방 차원에서는 지방비를 투입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들이나 국장님들이 정확한 예측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손실되는 사업이 없어야 된다. 버스 준공유제 관련해서 좀 금방 이제 1조 원이 될 건데 과연 이렇게 계속 방치를 해야 될 건가? 저는 이게 애당초 시작부터 좀 잘못됐다고 좀 생각이 돼요. 그 조례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과도한 재정 부담이 소요되는 사안은 도의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이런 강제 규정이 있거든요. 도의의 동의를 받았어요? 어떤 절차적으로 이런 그 하자가 있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상당한 이 막대한 그 도민 혈세가 이렇게 낭비가 되고 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억지 행정이 가져온 이 참사다예요. 이왕 지원이 되는 거 그 섬 지역 주민을 위해서 또 여기에 섬에 이제 8개 섬에 생계를 위해서 또 아니면 쓰레기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부득이하게 사업 업체라든가 부득이하게 들어가는 이런 도민들 이 섬을 위해서 들어가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까지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야 된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추자도 의원 김승준입니다. 역으로 돼가 있어가지고 예산을 먼저 잡아놓고 융역도 하고 자문단을 나중에 뿌려가지고 자문단에서 이거 반대 의견이 나오니까 반환한다?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쉽게들 그냥 쉽게 그냥 얘기만 하면 사업계획서만 집어넣으면 다 예산을 줘요? 이렇게 쉽게 할 거면 농업도 저희도 저희가 1차 산업도 전부 힘들어가지고 지금 있는 상황에 예산을 다 모여서 주면 다 해줘야죠. 기업 유치 인센티브를 제주도는 교통이라든지 모든 우리 그 섬지역적인 마이너스 요인이 많기 때문에 인프라도 있지만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돼요. 우리 기업들이 미국이나 외국에 많이 가는 것은 진짜 수소세도 몇십 년, 전기세도 몇십 년, 국세도 안 받겠다. 이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지원 계획이 먼저 발표가 돼야 돼요. 그래야 기업들이 제주도를 믿고 옵니다. 일자리 경제 풍성국장님. 그 수행할 기관으로는 제주연구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이 제주경제 현안 분석 등 소규모 과제 수행 이 목적으로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이런 목적이라면 제주연구원의 원래 취지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왜 특별히 다시 또 신규 사업으로 돈을 편성해서 제주연구원에 이 일을 하게 해야 되는가 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네, 정방중앙천지 소홍동 도로 35m 도로 이제 마을을 소홍동을 반으로 나눠버린 도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소홍동을 윗동네 아랫동네로 완전 갈라버리는 그런 사태인데, 그래서 이런 걸 우리 지역 주민이 반대하는 게 아니고 도로는 날 건 나야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도로의 양쪽에 인도라든가 자전거 도로 이런 녹지 공간을 잘 조성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도홍동 구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푸른 학생의 집 잔디광장. 예.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는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까? 농자재 그 폐기물 들리죠?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감귤 폐 피복 자재 그 타입백 했던 것들이요. 그리고 하얀 비닐은 수거가 되는데 검은 비닐 그리고 점적포수 그게 뭐냐면 플라스틱이죠. 이런 것들이 수거가 안 돼가지고 밭에서 불법 소각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해결 방안은 없습니까? 최소한 행정은 희망은 가능합니다. 근데 환상은 심어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밀실행정, 불통행정이라는 말이 도민사회에서 나오는 이유예요.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을 포함한 여기 오늘 오신 모든 공무원분들께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은 통보의 대상입니까? 소통의 대상입니까? 소통의 대상이죠. 그럼 향후 백지화 이유와 관련해서 정책 철회에 대한 논란의 수습 그리고 향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부분이 폭발로 인한 사고였지 않습니까? 관리만 같은 경우에